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주은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고 노숙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떡밥이 좀 여러 가지 풀려있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더는 말하기가 힘들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노숙자다. 정확히는 노숙자였지. 정육점이 망하고 이혼을 했다. 그렇게 아내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이 끝나며 결별 아닌 결별을 하고 그 뒤로는 노숙자가 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다. 아니, 인생이 뒤집혔기에 노숙자가 된 건가? 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어쨌거나 거리로 나온 거니까. 아무튼 쉽지 않았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었으며 살아남기 위해 돈을 전부 써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까지 나는 거리에서 27일을 살았다. 체감상으로 몇 년은 넘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미 학창시절부터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 노인이 나타난 뒤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그렇게 또다시 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난 아침,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찾아보기 위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박스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 노인이 나타났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군요. 노인은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차분한 인상이었다. 아, 네, 말씀하세요.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그저 성적인 행위를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만 아니기를 바랬다. 너무 오래 굶은 탓에 절박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절박한 건 아니었다. 물론 그런 제안이었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노숙자들에게 기이한 성적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 작고 간단한 일 하나만 해주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드디어 나도 이런 기괴한 성적 요구를 들어보는구나.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약간 실망하기도 했다. 10만 원은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내게도 인간의 존엄성은 남아 있었다. 근데 꼴랑 10만 원으로 날 사겠다고? 됐어요. 10만 원은 무슨. 저는 성적인 일은 안 합니다. 이미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운 기분이 들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난 다시 호기심이 생겼다. 그런 일만 아니라면 당연히 그 10만 원에 관심이 있었지. 그래요? 그럼 제가 뭘 해드리면 되죠? 이걸 제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먹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의 손에는 작고 하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뭐야, 이게? 빵 상자인가? 아내에게 줄 도넛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조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노인도 내 얼굴에서 그걸 알아챈 것 같았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제가 직접 하지 않는지 궁금하시겠죠. 보다시피 전 나이가 들어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당장 100m만 걸어도 숨이 차거든요. 근데 아내가 지금 쫄쫄 굶은 상태라 얼른 도넛을 줘야 해요. 노인은 그렇게 설명했다. 일단 말은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10만 원인데? 나는 그가 말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 몰라 여전히 의심하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이 도넛을 제 아내에게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집도 멀지 않아요. 하지만 불행히도 제게는 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당신이라면 아마 5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연금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아있기도 해서 말이죠. 무어라 더 덧붙이긴 했지만 뭐가 됐건 일단 간단한 일이었다. 지나치게 간단했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거의 거저나 다름없이 받을 수 있는 돈 외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대신 돈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런 누린내 나는 노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싶진 않았다. 물론이죠. 노인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그는 곧장 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주머니에 넣었다. 이게 얼마만의 돈이란 말인가. 이번엔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먹는 것만 신경 써야지. 나는 그 돈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버틸 생각이다. 노인은 자신이 사는 곳을 설명해 주었다. 집은 실제로 우리가 있던 곳에서 가까웠다. 그렇게 그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계속 생각했다. 노인은 내게 10만원과 주소 그리고 도넛을 건넸다. 여기서 내가 도넛을 먹고 돈을 챙겨 도망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심지어 그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칠 수도 있었고, 그 노인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겠지.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할 정도로 없이 살아오진 않았다. 물론 지금 꼴은 말이 아니긴 하네. 아무튼 나는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들은 5층짜리 상가 건물에 살고 있었다. 그중 노인의 집은 4층의 왼쪽 집. 그리고 꽤 빠르게 내가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었다. 이래서 부탁한 건가? 물론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철저한 육식 위주의 식습관 덕에 난 노숙을 하면서도 몸은 튼튼한 편이다. 어느덧 나는 4층 왼쪽 집의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똑똑똑 곧장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어쩌면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혹시나 문이 열려있지 않을까 싶어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문은 열려 있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나는 곧바로 내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는지를 큰 소리로 알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는 노부인의 이름조차 몰랐다. 노인의 이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몇 차례 소리를 쳤음에도 안에선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도넛만 두고 가야 되나? 하지만 우선 노부인이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을 살펴봐야 했다. 집은 크지 않았다. 식탁과 소파, 텔레비전이 놓인 주방과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욕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침실로 보이는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아마 노부인이 집에 있다면 저 방 아니겠지. 똑똑똑.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긴 뭐해서 나는 그렇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뭐야, 진짜 아무도 없나?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의 문을 밀자 방바닥에는 한 노부인이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오씨, 뭐야? 그녀가 저런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노부인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두 팔 사이에 파묻혀 있을 뿐.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어깨를 가볍게 건드린 순간 그녀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곤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다. 나는 놀라 펄쩍 뛰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중에 그녀는 노인이라곤 믿기지 않을 속도로 몸을 일으키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참을 굶은 야생동물과도 같은 어딘가 공허하면서도 살기 어린 눈. 아주 가늘게 찢어진 핏빛으로 보이는 충혈된 눈이었다. 아니,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저 도둑 아닙니다. 남편분이 이 도넛을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왔어요. 그녀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손바닥을 펼친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빨로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지. 당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아주 살짝 뒤로 다리를 뺐는데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나를 향해 달려오더니 날 들이받듯 뛰어들었다. 우리는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등을 바닥에 부딪혔고 노부인은 내 위에 올라타 있었다. 아주 더럽고 긴 손톱을 가진 짐승. 그 역겨운 손톱으로 핥히지 못하게 일단 급하게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누런 이빨로 내 얼굴을 물어뜯으려 했다. 입에서 흘러나온 침이 내 얼굴 위로 떨어졌다. 너무도 역겨운 상황.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순간의 본능에 따라 움직인 나는 가까스로 그녀의 배에 발을 차올리며 밀어냈다. 꽤나 힘껏 밀어낸 탓에 그녀는 벽에 등을 세게 부딪혔고 나는 곧장 몸을 일으켜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녀가 내 셔츠 뒷부분을 붙잡아 당겼다. 나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몸을 허우적거렸지만 그 빌어먹을 짐승은 계속 나를 공격하며 잡아먹으려 했다. 그래, 그녀는 말 그대로 나를 잡아먹으려 했다. 그녀는 세상 누가 봐도 사람의 살에 굶주려 있었다. 절박해진 내가 손에 닿는 첫 번째 물건을 붙잡았다. 그녀가 나를 바닥 위로 끌고 가던 중 내 손에 닿은 단단한 무언가.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난 그제야 그것이 몸싸움 도중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 짐승의 이마를 갈라놓았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의 상황에 완전히 휩쓸린 내가 그 단단한 유리병으로 노부인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다. 때리고 또 때렸다. 두개골이 움푹 들어갔고 피가 사방으로 흘러나왔다. 그렇게 그녀는 죽었다. 내가 그 짐승을 죽였다. 순간 풍겨오는 누린내에 거센 메스꺼움이 위장을 뒤틀었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나는 병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렇게 침실을 나와 곧장 현관문으로 향하던 순간 열려있는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 나는 순식간에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벌써 다 끝났어? 어딘가 초조하게 들리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 그 노인의 목소리였다. 생각해보면 저 빌어먹을 노인은 분명 이 일에 연관되어 있겠지. 너무 많은 일이 순식간에 지나간 터라 그를 거의 잊고 있었다. 처음부터 나를 이 사냥터로 유인한 사람이 바로 그인데 말이지. 여보. 그가 천천히 거실을 지나 침실로 걸어가며 말했다. 벌써 다 먹은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저 노인이 간단한 일을 부탁한다며 나를 유인했고
사실 그 일이라는 게 저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일. 아무래도 노숙자는 이런 일에 유인하기 쉬웠고 먹이가 되어 사라지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는 그녀를 발견한 뒤 그대로 먹이가 되었어야 했겠지. 노인이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머리가 짓뭉개진 채 쓰러져 있는 그녀를 보고는 소리내 울기 시작했고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소파 뒤에서 빠져나와 싱크대 안에 들어있던 후라이팬을 집어들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노부인의 시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펜으로 세게 내리쳤고 노인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노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침대에서 찢어낸 침대보로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 절대 풀리지 않게 아주 단단하게 수많은 매듭으로 묶어 놓았다. 노인이 정신을 차린 걸 보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런 짓을 몇 번이나 했지? 뭐라고요? 그는 아직 정신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이런 짓을 몇 번이나 했냐고. 노숙자 속여서 저것 먹이로 던져준 거 말이야. 저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그리고 내 아내지. 그가 따지듯 말했다. 이 미친놈인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나는 그가 정신을 잃은 동안 가져온 식칼을 들며 말했다. 알겠소. 알겠으니 진정해요. 내 손에 들린 식칼을 본 노인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몇 번 했소. 역시나 당연하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몇 번? 그럼 저건 왜 저렇게 된 건데? 이게 본론이었다. 나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짐승처럼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교회에서 다녀온 휴가에서 돌아온 뒤부터요. 그때부터 아내가 광견병에 걸린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지. 난 그때 집에서 있던 터라 정확한 건 모르오만 그날 이후 아내는 하루가 지날수록 살에 대한 굶주림이 심해졌지. 사람의 살 말이요. 노인은 내 눈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아내일지라도 그녀를 버릴 수 없었고 말이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들을 건 다 들었고 그 이상은 더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노인이 소리를 낼 수 없도록 침대포 조각을 그의 입 안에 쑤셔 넣었다. 그는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입에 박힌 침대포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손에 들린 열쇠를 배수구 안으로 던져버렸다.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기이한 증상이 궁금하긴 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일. 일단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말 그대로 산채로 잡아먹힐 뻔했다. 이제 그 노인이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받을 차례였다. 나오기 전에 둘을 같은 방에 가둬놨으니 이제 둘 중 하나는 죽어서 나오겠지. 덕분에 오랜만에 사람도 죽여보고 참 고맙습니다. 나로서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사냥을 당하는 쪽이 되는 건. 아니, 애초에 나 말고도 저런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 저런 사람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정육점이 망할 일도 없었을 건데. 무심결에 주머니에 넣은 손에 5만원권 2장이 잡힌다. 이 돈은 진짜 먹는 데에만 써야겠다. 그나저나 10만원이면 몇 명 정도 구슬릴 수 있으려나? 일단 저런 피해서 누린내 나는 노인 말고 좀 젊은 애들로 구슬려야 입이 즐거울 텐데.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뭔가 실화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워낙에 소설과 현실이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라 이것보다 더한 일도 현실에 너무 많아서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비가 아주 미친 듯이 오고 있는데 항상 차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